플랫폼과 함께하는 실전 건축 방송 집구석이에요. 다들 주춤주춤했어. 나 우리는 이걸 기다리고 우리는 있었지. 우리는 안 했구나. 네, 먼저 인사를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건축그룹 카미 이준호입니다. 안녕하세요. 건축사 사무소 무드의 강미란입니다. 안녕하세요. 토리아빠 이용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디자인랩 소속 장서윤입니다. 저번에 우리가 철근 콘크리트 구조 한번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목구조랑 또 목구조랑 비슷한 철골 구조까지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먼저 목구조라고 하면 기본적인 구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집을 짓는. 동굴을 벗어난 다음에 사람이 지었을 때 나무로 지었을 것 같고 막 그래서 조금 더 자연 친화적인 것 같고 뭐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재료 자체가 뭐 특별한 가공이나 뭐 이 공산품, 생산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나무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한옥도 한옥이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나무가 가장 구하기 쉬운 재료였으니까 옛날부터. 그래서 그런 구조로 우리가 느끼고 있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실제로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쓰는 목구조 방식은 두 가지로 크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러니까 목구조 하면은 한옥의 그 구조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내가 그냥 그건- 집을 짓는다라고 했을 때는 경량 목구조나 뭐 중목구조 크게는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나눠진다고 보시면 한옥은 중목구조, 네, 중목구조의 한 개념이죠. 유형. 네. 무거운 거, 큰 거. 무거운 거. 경량은 가벼운 거. 경량 목구조는 사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가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잖아요.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처음에 미국에서 이제 주택 방식이 경량 목구조라는 게 이제 일본으로 넘어가서 같이 일본은 그때부터 일제 시대 때부터 그 경량 목구조 방식이 쭉 발달을 해왔고 우리나라는 해방되고 이제 양옥집들이라고 해서 시멘트나 벽돌 이런 걸 막 짓다가 2000년대 초반쯤인가 다시 미국인가 캐나다에서 다시 들어왔던 것 같아요. 맞아. 그때 한창 막 언론이나 이런 붐이었죠. 데서 목조주택. 목조주택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경량 목구조가 뭔지부터 설명을 하고 그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아 그런가요? 뭔지 알아요? 아니 이게 어. 단순하게 목구조 그러면 집을 봤을 때 나무가 보여야지 목구조인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사실 경량 목구조는 거의 안 보이잖아. 안 몰라. 보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철근 콘크리트인지 뭐 지금 말씀하신 뭐 철골인지 뭐 나무인지가 밖에서 보여야지 아 이게 그렇구나 보이지. 안 그러면 다 시멘트 발라놓은 것 같고 진짜 한옥 말고는 나무가 다 아닌 것 같고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경량 목구조는 그 얇은 나무를 이렇게 뭐 투바이포 박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얇은 구조목을 촘촘하게 세워서 이걸 벽체 같은 거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집 전체의 구조를 만드는 게 경량 목구조거든요. 한번 경량 목구조를 찾아보시면 공사 과정 사진 같은 것들도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가벼우니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네. 그 나무 부재 하나는 가벼우니까 왜냐면 2x4, 2x6라고 해봤자 폭이 한 40mm 정도에 한 130, 뭐 150 요 사이 왔다 갔다 하는 크기니까 그거를 들고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쉽죠. 그래서 이 경량인데 중목구조는 이제 그거 자체가 기둥처럼 한옥 생각하시면 돼요. 한옥 기둥처럼 덩어리로 되어 있는 나무가 쭉쭉 군데군데 이렇게 세워지는 구조니까 중목구조는 기둥, 보, 기둥보 구조죠. 지붕 이렇게. 그러니까 벽체 같은 경우는 좀 자유롭고 그래야 이제 나무로 지은 것 같고 나무가 이런 보이니까. 느낌이 안 나지. 보이고 그거에 그래서 중목이니까 무거우니까 구조목 자체도 엄청 두껍고 무겁고 그런 거.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경량 목구조는 약간 벽체를 만들어서 세운다. 나무로 돼 있는 이렇게 갈비살 같은 이렇게 갈비살? 뼈다귀 같은 이렇게 구조가 돼 있는 벽체를 만들어서 세우는 거고 위에 이렇게 2층 판에 걸 때는 좀 더 두꺼운 뭐 12 정도 갈비살. 되는 뭐 텐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이쪽으로 쭉 보내가지고 계속 판으로 얹는다. 네, 그런 차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중목은 보랑 기둥 이렇게 해서 성냥개비로 이렇게 딱 구조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형태를 만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원주택들을 많이 짓잖아요. 네. 그러면 지나가다 이제 저는 이제 구경을 막 하니까 그러면 이제 시멘트로 막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게 있어 아파트처럼. 그거는 이제 철근 콘크리트. 그리고선 나무 가나다란 나무가 막 써 있는 게 있어. 이러면 경량 목구조. 경량 목구조. 근데 집 안에 딱 들어갔더니
막 대들보가 지나가 이러면 중량 목구조. 그치. 그렇게 구분하면 되는 건데 사실 경량목 구조랑 철근 콘크리트는 다 지어놓고 나면 사실은 구분이 몰라. 쉽지가 않아요. 마감재가 다 붙으니까 양쪽으로. 저는 이제 그 전에 이제 팟캐스트를 해서 이제 경량 목구조 뭐 이런 게 겉에서 모른다는 걸 알잖아요. 사실 그거 안 할 때는 저도 몰랐어요. 그냥 밖에서 나무가 보여야지 목구조인 줄 알았는데 와이프가 그런 거야. 지나가다 보면 저거는 시멘트로 지은 거 아니야? 몰라, 저거 어떻게 지었는지 몰라. 이러면 왜 이건 벽인데 이렇게 되는 거지. 안에서 봐야 되고 불안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나무 그러면 불에 잘 타, 약해, 그리고 막 썩어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이 있는 거지.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요즘에는 뭐 어느 구조가 더 내구성이 좋고 더 살기 편하고 뭐 친환경적이고라고 얘기하기는 사실 되게 어려운 것 같거든요. 근데 목구조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그 나무에 대한 선호가 맞아요. 일단 그러게. 있고, 그다음 좀 빨리 지어요. 콘크리트 굽는 시간이 안 들어가니까. 그 지난번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시멘트가 뭐 양지 시멘트일 수도 있고 진짜 어디서 온 시멘트인지도 모르고 약간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또 나무도 또 이게 좋은 나무인지 그렇게 보면 또 나무도 반부 처리가 잘 맞고. 된 건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의심이 또 가고. 그렇긴 하죠. 근데 재료 자체로만 보면 어쨌든 콘크리트하고 나무 중에서는 나무가 훨씬 더 친환경적인 그렇죠. 재료라고 할 수 그건 있는 맞죠. 거고, 그다음에 경량목 구조를 선택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조금 더 자연 친화적인 집에 살고 싶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당연히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집 지어지고 나서도 뭐 아토피라든지 맞아요. 습기 조절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선택하시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게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지어지고 나서 이제 생활 좀 해보시면은 진짜 뭔가 좀 더 쾌적한 것 같다, 아파트 살 때보다 목구조 집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있는데 심리적인 영향도 있을 것 같고, 또 생각해 보면은 또 뭐 콘크리트보다는 나을 수도 있는 것 같기도 새집 하고. 지붕 같은 게 훨씬 덜 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그 새집 쪽은 그 마감재에서 네. 오는 게 아, 크기 그래요? 때문에 뭐 본드나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때문에 접착제를 목구조도 거기다 합판을 대고 그러면 다 본드칠 하는 거 본드가 들어가지 않냐?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지. 본드를 친환경 본드를 쓰느냐 안 쓰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 즉 마감재를 친환경 자재를 쓰느냐 안 쓰느냐, 그렇죠. 그다음에 마감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어떤 재료로 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꼭 목구조라고 해서 이 무조건 아토피가 낫고 다 좋은 거 같진 않지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목구조가 그런 점도 좋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다른 재료에 비해서는 단열 성능이 약간은 있는 편이어서 오히려 단열이 더 잘 돼요? 더 잘 된다고 보긴 힘들어요. 콘크리트 구조는 보통 바깥에 외단열을 하잖아요. 외단열이 제일 완벽한 시스템이라고 보는데, 경량목 구조 같은 경우는 이 나무 사이사이에 단열을 하게 되면 그것만큼 단열 효과가 좋다고 볼 수는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나무라는 재료 자체가 어느 정도는 따뜻하게 이 단열을 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 저런 효과는 있을 수 있죠. 벽 두께는 콘크리트보다 얇아질 수 있죠. 얇죠. 훨씬 얇을 수 있지. 그 벽 두께가 사실 살면서 체감을 하거나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민감한 땅도 있지 않았는데, 벽 두께가. 땅에서 얼마큼 차지하는 그게 있으니까. 왜냐면 부피가? 면적을 잴 때 벽체 중심선을 재는데 단열재가 바깥에 붙으면 단열재는 바깥에 붙은 거 빼고 안쪽에 있는 벽에 중심선을 하기 때문에 벽이 두꺼워지는 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대지경 계산이 빠듯하게 지어져야 되는 것들이다. 그러면 사실은 뭐 최대로 확보하는 면적을 하는데 바깥에 뭐 단열재가 붙고 뭐 이런 게 어려우면 벽체 두께가 두꺼워지면 일단 더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 게 있구나. 면적이랑 내부 공간 크기가 좀 영향이 있죠. 그리고 건물이 이게 벽체 두꺼우면 무조건 이 집은 단열 잘 돼 있고 좋은 집이라고 약간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도 느낌이지. 있는데, 이게 건물이 무거운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건물이 너무 부담스럽게 무거운 게 꼭 좋은 건 아니어서 그걸로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시스템이 다른 방식인 거죠. 콘크리트로 하는 거랑 목구조, 경량 목구조를 하는 거랑 완벽하게 시스템이 다르고, 벽체 구성 자체 다르고, 열이 통과하는 구성 자체 다르고, 습기가 이렇게 통과하는 그 구성 자체가 시스템적으로 차이가 있는 거니까 이게 어느 게 더 좋다 낫다를
뭐 할 수가 없는. 그러면 이 거죠. 구조를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공사 방식도 약간 도면부터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아 저는 지금 약간 응. 어떻게 생각했냐면 어, 구조는 다르고 응, 거기에 들어가는 뭐 마감재나 뭐 내장재나 뭐 이런 것들은 응. 그냥 다 똑같이 들어가는데 뭐 10개 중에 한 개만 바뀌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아, 그렇죠. 이게 바뀌면 나머지 게 그냥 다 바뀌는 음. 그런 방식. 다 바뀌죠. 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목구조로 구현하기 어려운 건물들이 있어요. 뭐 층수가 너무 높다거나 아니면은 1, 2층 뚫린 공간 그런 거를 엄청 크게 뚫고 싶다거나 이럴 때는 경량 목구조로는 일단 어렵고, 약하니까. 네, 경량 목구조로는 일단 어렵고 중목구조도 어느 정도 한계가 콘크리트에 비해서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건물에 내가 원하는 공간, 내가 원하는 형태 이런 거에 따라서도 구조가 결정되는 경우도 많아요. 목구조가 아직은 우리 내진 설계나 이런 것들도 층수가 높아지면 해주는 데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목구조가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단점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나무 기분은 좋잖아요. 왠지 음. 왠지 집이 산뜻할 것 같고 약간 그런 느낌 저 때가 제일 있는 것 같아요. 딱 그 구조체만 올라가 있고 벽체만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마감이 아무것도 안 돼 있고 나무 이렇게 갈비살처럼 쭉 있는 것들이 집의 형태를 딱 이루고 있는 그때가 딱 목구조의 느낌이 기분이 가장 많이 좋아요. 나는 그런 타이밍이죠. 그러고 보니까 제가 얼마 전 어제구나 제 아들 친구네 집에 이제 새로 진 집이에요. 갔어요. 근데 그 집이 지어질 때부터 봤으니까 철근 콘크리트였거든요. 시멘트로 막 지어지고 시멘트로 다 구조가 잡혀 있을 때 들어가 봤어요. 그러니까 다 시멘트지. 위 2층도 가봤는데 다 시멘트로 막 벽 이만하고 막 두꺼워갖고 좀 어둡다 막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다 지어지고 딱 들어갔는데 너무 밝은 거야. 안에를 하얀색으로 쫙 해놓고 인테리어도 너무 이쁘게 해놓고 마감을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게 생각이 그때 막 벽 두께 이만하고 우중충한 그런 집이 아니라 되게 아늑하고 그런 집이 나온 거지. 그래갖고 이게 확실히 다르구나. 그쵸, 이게. 마감재에 따라서 그런 달라져요. 생각이 들어. 이제껏 경량 목구조 얘기를 했는데 중량 목구조는 또 시공 방식이 또 다르거든요. 중량 목구조는 미리 이거를 공간을 짜서 구조 계산을 다 해서 프리컷이라고 해서 미리 다 잘라서 와서 현장에서 조립만 해요. 그러니까 경량 목구조보다 더 빨라 짓는 기간은 더 빠른 거예요. 구조체 자체는. 구조체 자체만 봤을 구조체만 때. 봤을 때 막 조립하니까 근데 이제 경량이랑 중목이랑 또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음. 비용은 중량이 더 비싸요. 훨씬 네. 나무가 굵어서? 나무가 비싸서? 나무도 비싸고 구조 계산하는 그것도 그 비용도 비싸고. 그래서 경량이랑 또 중량 목구조랑 얘기했을 때 아까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구현할 수 있는 게 좀 한계가 있다고 했잖아요. 경량이. 근데 중목 구조도 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내진이나 이런 계산을 이제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하게 되는데 제약이 너무 많은 거야.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자유로운 어떤 평면을 구성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그 구조 계산값이 안 나온다. 약간 모듈처럼 좀 정해져 있는 게 있어서 그러니까 경량 목구조든 중목 구조든 재료 자체는 좀 더 친환경적이고 좀 더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그 공간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디자인적으로 제약이 좀 많이 있다. 그런 건 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왜 4m 도로를 전국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게 맞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난 솔직히 내진도 모든 건축물의 전국에 다 그 똑같이 내진을 적용을 하는 게 맞냐 하는 의심이 좀 있기는 해요. 내진 구조를 하게 되면서 지금 무리가 되는 부분도 많고 철근량이 너무 과하게 들어가는 것들도 있고 뭐 그래서 그렇기는 한데 거기에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게 또 한편으로 목구조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그렇기는 합니다. 아무튼 그런 데 있어서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래도 역시 빨리 짓는 게 제일 큰 장점인 것 같고 그리고 화재에 있어서도 목조가 되게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오히려 목조가 더 튼튼한 것 같아요. 그래? 네, 화재 났을 때 대피할 시간을 확보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는 타는 게 예를 들어서 이제 나무가 통나무가 이렇게 이만한 게 있다. 그러면은 불이 났어요. 그러면은 바깥에 타가지고 새카맣게 타는 게 생기잖아요. 그런 그 상태에서 딱 잘라보면 겉에는 이렇게 테두리로 탔는데 가운데는 이제 멀쩡한 상태인
게 나무에 타는 특성이잖아요. 근데 그게 이게 안쪽까지 타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방화나 화재 안전 성능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검사하는 척도가 1시간, 2시간 만에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줄 수 있느냐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 목재는 이걸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는 거죠. 겉에만 타고 안에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니까 힘을 받아줄 수 있는 거예요. 콘크리트는 안 타잖아. 안 타지만 일정 정도 온도가 딱 올라왔을 때 거꾸로. 철근이 이제 안에 있는 철근. 안에 있는 철근이 변형이 오면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팍 주저앉을 팍 수 있는 거꾸라져서 물론 철근 콘크리트도 꽤 오래 버티지만 나무가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버틴다는 거. 네. 그걸 말씀하시니까 그 중량 구조가 더 난가? 왜냐면 나무가 굵을수록 천천히 탈 거 아니야. 비싸. 그러니까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개념에서는 다 비슷비슷한 거죠. 근데 거기서 더 얼만큼 더 버티느냐의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현저하게 철근 콘크리트보다 떨어지지 않는다. 생각하는 것보다는 안전하다. 그래서 목 구조랑 또 오늘 철골 구조도 같이 붙였잖아요. 그 이유가 사실 되게 비슷해서 같이 붙였거든요. 철골 구조야. 네, 철골 구조. 철골 구조를 주택에서는 많이 안 쓰긴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한때 많이 썼었고 이게 빠르고 싸고 이런 것들로 이제 좀 보급형이 좀 많이 나왔었던 것 같아요. 철골 구조도 두 가지예요. 경량 목 구조랑 똑같은 방식으로 경량 철골 구조로 하는 거랑 그다음에 일반 철골 구조, 중량 목 구조랑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거. 그럼 일반 철골 구조는 약간 이런 거예요? 이런 아니, 거처럼? H빔이 H. 있으면 H빔이 있으면 경량이에요? 그냥 일반 철골 구조고 그다음에 요런 걸로 이렇게 네모난 걸로 막 세워져 있다. 그러면 경량 철골 구조. 형태는 되게 비슷한 거예요. 일반 철골도 H빔으로 기둥, 보 이렇게 되는 거고 경량 철골도 그 경량 목구조처럼 똑같이 틀을 세우고 거기에 이제 살들이 이렇게 쭉 들어서 벽체를 만들어서 계속 세우는. 근데 그렇게 재료만 나무냐 철이냐? 철이냐 네, 차이인 거죠. 재료만 차이가 있고 힘도 약간은 차이가 있어요. 아무래도 철이 목재보다는 조금 더 셀 테니까. 근데 아까 화재 생각하면은 그거 화재 생각하면은 뭐 확 무너질 것 같아 철골이. 목조가 훨씬 그렇죠. 금속이 어느 정도 이상 되면은 갑자기 확 꺾어지는 게 생겨서 빨리 도망쳐야지.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 대피해야 되는 그 시간 정도는 벌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은 하긴 하죠. 요새는 외벽 마감재나 이런 것도 다뭐 불연재나 이런 것들을 쓰기 때문에 좀 나을 거고, 그리고 그 경량목 구조는 이 벽체 세울 때 이 2x4 그 사이에 단열재를 집어넣잖아요. 이제 나무가 어느 정도 단열 효과가 있으니까 단열을 쭉 이어가는데, 철은 그렇게 하면은 철은 단열 효과가 거의 없기 때문에 단열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철골로 집을 지을 때는 그냥 외단열로 바깥에 단열재를 붙이는 방식으로 많이 그럼 하는 벽이 거. 두꺼워지네. 네, 벽이 두꺼워지죠. 그래도 콘크리트보단 빨리 지으니까. 근데 아직까지는 좀 철골로 집을 짓는다는 거에 대해서 건축주들이 좀 거부감이 있습니다. 집이 그런 것 되게 같아요. 차가울 것 같고 막 그런 그 뭐 좀 느낌이. 날카롭고 약간 그런 약간 창고 같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사실 주택에서는 그렇게 많이 좀 잘 안 하고 일반 그냥 철골 구조로 해서 나는 정말 되게 큰 공간에 대공간에 작업실 같은 게 꼭 있어야 된다. 그럴 때는 H빔 써가지고 대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죠. 대신에 그 일반 철골로 H빔으로 되어 있는 그 건물들은 내진이나 이런 구조는 얼마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는 다 구조사무실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선택할 때뭐 뭐든지 그렇지만 이렇게 진짜 뭐 AI처럼 딱딱딱 이거 얼마 막 안전성 얼마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마음에 이제 가는 거잖아요. 맞죠. 개인주택은 특히나 그 어. 선호에 많이. 그러니까 저는 철근 콘크리트 그럼 왠지 콘크리트가 들어가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나무가 좋고. 맞아. 근데 와이프는 나무 그러면 나무 해갖고 합판. 그럼 합판 그러면 느낌이 왜 공사장에 돌아다니는 그런 합판 같은 그 느낌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지저분하고 좀 뭐 단열도 안 될 것 같고 약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이건 이 구조가 이렇게 이래저래 하는 거보다 뭔가 이렇게 감성적으로 접근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러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목조나 철근 콘크리트조나 어떤 장단점이라는 게 뭐를 더 낫다고 얘기하기 어려울 만큼 거기서 서로 거기. 비슷한 면이 있고, 그래서 뭘 선택하느냐는 선호도,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현하기 힘든 공간이나 형태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형태나 공간의 성격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구조를 선택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난 철골 구조도 약간 그런 느낌적인 느낌 때문에 너무 외면당하고 있다고 보기도 해요. 주택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철골로 지어도 뭐 단열 잘 하고 마감 잘 하면 공기도 빠르고 비용도 싸고 나는 괜찮을 것 같은데, 형태도 비교적 좀 자유롭게 만들 수 있고, 네, 약간 그 철은 차갑다라는 느낌 때문에 너무 외면당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주택은 살 거니까, 내가 살 집이니까. 근데 이 주택처럼 작은 규모에서는 사실 철골로 하기가 비용 때문에 문제가 경량 철골로. 경량 철골. 경량 철골로. 하면 괜찮을 것 같은 거. 그렇죠. 실제로 하고 있는 데들이 있더라고요. 주택 단지 같은 것들 보니까 요즘에 그렇게 경량 철골로 쭉 하는 현장. 저런 거는 좀 있을 거예요. 소음에는 훨씬 더 경량 목구조보다는 경량 철골이 소음에는 좀 취약한 면이 있죠. 왜냐면은 나무는 속이 다 차 있잖아요. 구조체 이 나무 살들이. 근데 철은 이런 파이프라고 했으니까 안이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퉁퉁거리는 소리가 여기 울릴 타고 수가 올라갈 있죠. 수 있어요. 아 맞다. 그러면 방음은 철근 콘크리트는 아예 다 막혀 있으니까 옆방 소리도 잘 안 들릴 거 아니야. 근데 경량 목구조 같은 경우는 좀 들리기도 하고, 안에 바닥도 방음 좀 처리를 하긴 하는데 그래도 그 안에도 글라스홀이라고 해서 단열재를 다 채워넣어요. 바깥에 있는 외벽뿐만 아니라 내벽에 있는 것도 채워넣지만 어쨌든 바닥도 나무로 되어 있고 벽도 나무로 되어 있으니 살짝 이제 쿵쿵거리고 울리는 울리는 소리. 거는 좀 있을 수 있죠. 근데 철골도 당연히 당연히. 그게 있는 거고. 네. 계단이나 이런 거 구성하는 것도 철근 콘크리트로 계단 이렇게 견고하게 딱 붙이는 거가 아니라 철골 계단이라든지 나무로 만드는 계단들은 성인 남자들이 이렇게 올라가면은 퉁퉁거리는 거죠. 소리가 나요. 그런 차이가 있죠. 나 살짝 기울었어. 철근 콘크리트로 좀 기울었어. 왜냐면 계단 느낌 알거든요. 뭔지 올라갈 때 약간 퉁퉁퉁퉁 소리 나고 약간 어떨 땐 삐그덕 소리 나고 이런 거랑 올라갈 때 탄탄한 거 있잖아 그냥. 난 탄탄한 게 좋거든. 목구조는 딱 지어놓고 사시는 동안 소리가 계속 나요. 나무들이 어디선가 이렇게 그렇죠. 빡 틀어지고 이런 뭐 소리가 맞춰지고 이렇게, 뭐 이런 것들. 예, 이게 이렇게 어느 나무가 순간, 적응하는 소리. 적응하는 소리. 이게 나빠지는 게 아니라 나빠지는 게 아니라 근데 깜짝 놀라시지. 뭔지 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 근데 콘크리트로 지어도 우리가 아는 석고보드, 합판, 마감재 이런 거 막 네. 되잖아요.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얘가 적응하는 동안은 소리가 소리가 나요. 그 약간 탄탄하면서 난 확 끌렸어 그쪽. 다시 갔네. 그런 것들 때문에 콘크리트 선택을 그러네. 많이 하시는 거. 네. 근데 콘크리트는 어쨌든 물이 들어가는 재료고 해서 날씨 영향도 많이 받고 시간의 영향도 많이 받고 한다는 거. 그러니까 네. 그것만 고려할 게 여러 가지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고려를 해서 이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저는 정말 이게 세 분의 도움으로 막 이런 자리도 있고 그래서 알게 되잖아요. 그럼 일반 건축주분들은 일반 건축주분들은 직구성 유튜브를 통해 제가 딱 건축사를 딱 맞닥뜨렸을 때 건축사분들 이렇게 긴 시간 건축주분들이랑 소통을 계속 하시는지. 네, 상담 오면은 계속 뭐 네. 철골 구조가 이런 거고요, 목 구조는 이런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초기에 얘기하거나 아니면은 처음부터 저는 목구조 집 짓고 싶어요라고 하시는. 그러니까 목구조는 특히 그래요. 목구조는 저 목구조 하고 싶어요. 이제 그걸 기반으로 얘기를 하다가 근데 이런 단점이 있고 이런 장점이 있고 막 설명을 해드리죠. 저는 목구조로 하고 싶은데 옥상도 있었으면 좋겠고 뭐도 있었으면 막 이런 얘기 하시면 목구조로 구현할 수 없는 공간에 대한 얘기들이 막 나오면 그거는 구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제 철근 콘크리트로 하셔야 그런 과정 속에서 이게 정리가 돼가는 거죠. 목구조로 하면 옥상 만들기가 좀 그래요? 못 만들어요. 못 방수 만들어요. 때문에. 방수가 네. 그러니까 굉장히 한계가 있어. 끝났네. 어떻게 나는 되게 막 그 마음 속에 계속 것도 있어. 만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비를 맞는 공간 밑에 방이든 거실이든 실내가 있는 거는 굉장히 취약한 거예요. 목구조가. 그래서 경사지붕 같은 경우 물이 흐르는데 이런 데는 고일 수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고, 상담을 보면 처음 상담 오셨을 때 제 경험상으로는 한 70% 이상은 저는 콘크리트로 하겠습니다, 저는 목조로 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고, 그 결정 못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적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취향이랑 어떤 느낌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선택을 하시는 부분도 있고, 층수 때문에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공사비 때문에 선택하시는 부분. 그쵸, 공사비 때문에. 아니면 일정이 다급해서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이유들로 선택을 하시죠. 더 궁금한 거? 이제 철근 콘크리트로 살짝 기울었으니까 지금 아니, 오늘 주제가 목구조랑 철골 구조였는데 콘크리트 구조. 그거 하나 했더니 철근 콘크리트로 넘어가더라고요. 그 중량목 구조 그러면 지금 계속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그 사찰 같은데 궁궐 같은데 있는 그 둥그런 그런 기둥에 그런 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집에 중량목 구조로 지은 집에는 기둥이 다 동그래요? 아니, 아니요. 그 우리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전원주택이고 일반 단독주택인데 위에 막 이렇게 뭔가 나무 부재가 막 지나가고 있다, 천장에 지붕이나 두꺼운 이런 거. 두꺼운 게 기둥이 뭐 있다 이러면은 중량목 구조일 확률이 높거든요. 중량목 구조로 요즘에는 모던하게 짓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테리어를 중량목 구조처럼 보이게 뭐 하나 그거 지나- 되죠. 할 수 있는 그거야 원하십니다. 어울리면은 어. 하는데 그게 뜬금없이 갑자기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뭐 석가래가 이렇게, 지나가고 뭐 그런 나무가 거보다. 지나가는 걸 가짜로 만들어서 굳이 음. 그것도 어쨌든 다 돈이기 때문에 예. 헛기둥 같은 걸 세우기도 하고 가짜 기둥 같은 거. 안 되는 건 없어요. 그런 그럼 거. 장식은 뭐 아무튼 그럼 오늘 이 정도로 목구조, 철골 구조 훑어보는 걸로 하고요. 토리 아빠에게도 많은 도움이 됐겠지만 오늘 좀 바뀌었어요 생각. 구조 방식이 결정됐네요. 역시 와이프 말을 들어야. 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많은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주에도 또 재밌는 집구석 플러스 코너로 돌아올 텐데요. 네, 계속 도움이 되는 방송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부탁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저희가 댓글 다 봅니다. 네, 댓글 많이 부탁드릴게요. 우리는 집구석이에요.